통성경 22년 만의 형제화해 이야기입니다. 화해라는 말,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간단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는 말,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요셉도 형제들과 22년 만에 화해를 풀어가는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풀지 않습니다. 이 화해를 푸는 과정을 잘 기록을 들춰보면 요셉이 애굽의 기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야곱의 입애굽행들을 어떻게 애굽에 정착시켰는지 그 솜씨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 저희들은 이제 도단 사건 이후 22년이 지났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이에 7년의 풍년이 지났고 흉년 2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 지 9년째, 바로 이 무렵에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의 예측대로 애굽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오히려 그들의 여러 상황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 10명을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이를테면 너희들 정탐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 10명이 외형적으로 묶이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동생 하나 있는데 데려오지 않았다 라는 얘기, 베냐민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결국은 이제 꺼내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들이 얼마나 사실 이렇게 긴장한 경우는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긴장한 경우는 이제 처음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해서 시므온을 남겨놓고 9명을 돌려보내는, 그러니 일단 10명의 그 관계를 한번 흔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요구를 요셉이 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되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곧 그들이 어느 시점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들 9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야 되는데 적절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편애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베냐민 안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9명의 이 형제들, 이들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도 걱정이 되고, 또 하나, 지금 자신들이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더 이상 온 가족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유다의 조건은 자기 두 자식을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어느 정도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말을 하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식은 이제 베냐민을 지칭함이죠. 따라서 베냐민을 혹시 대가로 내어놓더라도 다른 여타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길을 찾겠다, 이런 선택입니다. 결국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에 나타나죠. 그들은 이제 시므온까지 11명이 양식까지 다 갖추어서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힘있는 요셉 총리의 손길이 들어가는 거죠. 은잔 사건을 이제 조작한 겁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 총리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되나 싶을 만한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일단 그 11명의 형제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자신 있게 무슨 얘기냐 털어봐라 라고 모든 자료를 다 쏟아 놓았죠. 당연히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 자루의 선잔이 나왔죠. 결국 이때 이제 10명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남겨놓고 양식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이 베냐민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때 다시 한번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제 총리와 빅딜을 시도하죠. 내가 남겠다. 그 이유는 사실은 동생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상황을 이제 22년 동안 있었던 궁금했던 모든 상황을 총리 요셉은 2차례에 걸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2차례에 걸친 이 과정 상황 파악도 궁극적으로는 화해를 목적으로 함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상황 파악하고 났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 판단이 첫째,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들의 공동체가 22년 동안 나름의 존속성을 멋있게 가져왔구나. 이걸 이제 요셉이 파악을 합니다. 또 하나,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입애굽행을 결정하셨구나. 이걸 이제 빅숲의 스토리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패밀리 스쿨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미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즉 22년 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애굽과 출애굽이라는 빅픽처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4대째 이어지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 통치를 실행하실지 그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빅픽처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시점이구나 라는 부분. 그러니까 자신을 선발대로 보내서 이 나일강의 흉년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이것은 큰 흐름에서 이제 입애굽의 어떤 전초 밑그림의 준비였구나.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화해 제스처로 이만한 게 없죠. 역시 요셉입니다. 결국 요셉의 이 22년 만에 이 형제 화해의 핵심 화두는 결국은 아버지 중심의 가정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입애굽의 통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면서 22년 만에 형제 화해를 이루는, 그리고 이 화해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소식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동안 22년 동안 쌓였던 모든 상황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속았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의 해석대로 수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사실은 자신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결단해야 되는 이런 이해의 폭까지 다 요셉은 넓혀놨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게 되고, 아버지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과 함께 입애굽에서 요셉을 만남으로 드디어 이 모든 화해 이야기는 큰 성과를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라는 측면으로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가 엮여지고 구성되어진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